수많은 생명을 빼앗고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쟁. 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모든 기록을 모아놓은 전쟁 기념관.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전쟁의 흔적 속에 수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멈추기도 하는 수학의 원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준비되셨나요? 그럼 수다학과 함께 출발! 수학과 여행이 만났다. 매스 투어 숨은 수학 찾기. 수학 어디 갔니? 수학 어디니? 아, 그만 찾아요. 그만 수학아! 찾아요. 수학 어디 갔지? 알려드릴게 그만 찾아요. 그럴까요? 즐겁게 놀러 가서 이 수학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매스 투어 숨은 수학 찾기. 뭐 말 그대로 아이들하고 즐겁게 여행 가서 수학에 대한 흥미까지도 쫙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여행에 대한 아주 좋은 명언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명언이요? 네네.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장소가 아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다. 어떻습니까? 예, 뭐 좋은 말이긴 한데 네. 이게 좀 약간 스스로 너무 도취된 상태이신 것 같아요. 왜요? 약간 좋잖아요. 좀 멋있게 등장하려고 약간 수쓴 느낌 아닙니까, 선생님? 그런 수를 쓰는 게 네. 정말 수학적인 두뇌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봐요. 예. 여행을 하면 시야가 넓어지고요. 매스 투어를 하면 수학적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쯤 되면 우리 김유경 선생님도 토크가 시작됐나 이러고 좀 근질근질하실 그쵸, 것 그쵸. 같은데 뭐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네. 우리 선생님들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매스 투어 장소는요. 어디입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 어디요? 바로 네. 기념관 투어입니다. 기념관 투어. 네, 기념관. 오, 좋습니다. 네네. 기념관은 우리 아이들의 수학적인 흥미를 끌어올리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네.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올림픽기념관 등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네요. 생각해 보면은 저희 집 근처에도 그 이제 인천 상륙 작전 그 기념관도 있고 펄벅기념관. 팔복기념. 아이, 우리 저기 서울로 딱 넘어오면요. 예.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아하. 백범 김구 기념관. 네네. 뭐 화려합니다. 네. 예. 그걸로 저희가 경쟁할 거리는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잘한 게 없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러 먼 곳을 가야 한다는 그런 부담 없이 네네. 일단 우리 집과 가까운 곳부터 검색을 해보고 그것부터 매스 투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기념관이랑 매스투어랑 연관지을 게 딱히 이게 뭐 해봤자 기념관은 뭐 몇 층으로 지어졌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걸 보고 이야기를 나눠도 되지만 아, 네네. 기념관은 네. 야구장이나 놀이동산과는 달리 네. 기념할 만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관련 역사 이야기로 확장하면서 수학적 사고를 키워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수다학에서도요. 네네네. 이렇게 그 역사와 수학의 어떤 연관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네, 독립기념관에 갔다면 옛날에 전화가 없었을 텐데 네. 어떻게 한날 한시에 그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네. 올림픽 기념관 가면 네. 올림픽에 대한 역사, 아니면 스포츠 속의 숨은 수학 이야기들로 확장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거든요. 야, 진짜 창피하네요. 이게 확장법 이런 걸 모르니까는 그냥 기념관이 몇 층 이런 소리 나고 있고 이게 피디님 이 부분을 좀 편집을 좀 해주시면. 네, 그래요. 있는 그대로 편집 없이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자, 선생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오늘 그 부제를 좀 정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기념관 투어를 통해서 네. 이야기 확장하는 법. 아, 확장하는 네, 거.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걸로 부제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시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아이들에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전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가볼 곳은 기념관의 정말 대표적인 곳입니다. 어떤 곳이에요? 전쟁 기념관으로 전쟁 떠나보도록 기념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워온 수많은 영웅의 흔적들을 모아놓은 전쟁 기념관. 이곳에 보물 중에 보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북선. 압도적인 크기에 한 번 놀라고 무시무시한 철갑과 뱃머리의 위용에 두 번 놀라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내뿜는데요. 바로 여기에 지금부터 알아볼 수학 원리의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수학 원리인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임진왜란 당시 23전 23승, 무패 신화를 남긴 이순신 장군의 다양한 진법. 이 중에 하객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이 날개를 펼치는 듯한 모양으로 적군을 둘러싸 화포로 집중 공격하는 진법. 백발백중, 화포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확한 공격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학익진의 핵심 관건. 여기에 수학 원리가 숨어 있어요. 바로 망해도술. 조선시대 수학책 9일집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준비물은 길이가 같은 막대기 2개. 우선 막대기 하나를 해안가에 세웁니다. 그리고 섬과 막대기가 일직선이 되도록 첨보를 걸어가 남은 막대기 하나를 세우는데요. 그 후 바닥에서 바라볼 때 막대기 끝과 섬 봉우리가 만나는 지점을 각각 찾는 겁니다. A와 B의 거리를 걸음수로 확인하면 되는데요. 섬까지의 거리는 B 빼기 A분의 A 곱하기 첨보로 계산한 것. 바로 여기서 도형의 닮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의 닮음. 대응각의 크기가 각각 같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X 대 Y는 C 대 D라는 비례식이 성립한다는 놀라운 발견. 망해도술과 직각 삼각형의 닮음을 활용하는 방법, 수다학에서 알려드릴게요. 국기 계양대의 높이 알아내기. 우선 국기 계양대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 세워둘 수 있는 물건을 놓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꼭지점과 국기 계양대의 꼭지점이 만나는 지점을 찾는데요. 측정 결과 꼭지점이 만나는 지점부터 물건이 놓인 곳까지의 거리는 158cm, 물건의 높이는 123cm. 따라서 제작진이 측정한 거리를 비례식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이 비례식을 계산하면 국기 계양대의 높이는 약 9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돌발 퀴즈! 기념관 속에 숨어있는 도형의 닮음,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이제 뭐 딱 보니까 좀 느낌이 오는데요. 네네. 지금처럼 네, 배운 대로 맞아요. 뭐 학익진, 네? 망해도술, 사람 굉장히 있어 보이고. 네. 네. 근데 그 참고로 네. 곡선을 저도 이제 오랜만에 지금 다시 유심히 본 건데 네네. 자태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네. 저도 거북선 눈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막 확 막 화면을 뚫고 막 뭐 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저희가 그냥 찍은 것도 아니고 네네. 수다학에서 드론까지. 드론. 네, 박수 한번 치고 예. 이렇게 우리 수다학이 우리 학부모와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노력을 합니다. 네. 자랑까지는 좋은데 이제 퀴즈가 퀴즈? 도형의 닮음을 이용한 것을 찾아라. 뭐 아까 보니까 국기봉 아까 잠깐 나왔는데 국기들도 다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뭐 아니면은 기념품 살 때도 똑같이 생긴 걸 왜 약간 좀 작은 거 파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미니어처 그런 거 미니어처. 네, 정답이 나왔어요. 뭐예요? 오. 미니어처가 미니어처 정답이에요? 예, 정답입니다. 제가 맞췄네요. 아, 그래요? 예.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못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꼭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 굉장히 쉬운 걸 맞췄네요.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못 맞추. 하지만 이렇게 쉬운 퀴즈를 통해서 네. 뭘 해라? 뭘 해라? 짝짝. 아까 얘기 나왔던 확장. 네. 미니어처는 네네. 어떤 사물을 그대로 축소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 전쟁 기념관에서 수원 화성이나 네. 봉화대를 보면은 네. 3분의 1 정도로 축소를 해놓은 거예요. 3분의 1가. 이거는 공간의 제약은 덜 받으면서 나름의 웅장함이나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최적의 크기로 살게 된 거죠. 그렇구나. 미니어처는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면 네. 합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같은 모양이라고 절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저 이런 거 알아요. 저도 그 예전에 제가 피규어를 모아봐서 아는데 아, 그래요? 왜 피규어 사진으로 볼 때는 뭐 괜찮아서 샀는데 택배 와갖고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렇게 비율이 교묘하게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아하. 네, 약간 태권 부위가 약간 5등신이고 약간 아, 머리가 너무 커. 네, 머리가 너무 커. 막 저처럼 막 그렇게 되는. 야, 그런 거는 일부러 귀엽게 하려고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네. 뭐 확실히 매력을 좀 떨어지죠. 맞아요. 예. 아유, 좋습니다. 귀중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예. 직접 만들어 보면 근데 더 잘할 수 있겠죠. 수학적인 원리를.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 미니어처는 입체다 보니까 우리 처음 하는 학생들은 좀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뭐부터 출발할까요? 그냥 평면 그 네, 평면. 맞아요. 그렇죠. 네, 평면으로 된 집의 구조도 만들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집이 뭐 방이 2개고 두 개. 부엌이 1개다. 부엌부터 이렇게 길이를 재면 부엌의 가로는 150cm, 네. 세로는 300cm. 네. 축소 비율은 한 30분의 1 정도로 하면 3분의 1.
우리 필빈 씨 예. 평면도에서 가로 세로는 몇 센티미터 정도 해야 될까요? 눈을 조금만 더 착하게 떠주세요. 무서워. 그 정도는 알겠지. 야, 알겠지, 필빈아. 아니 원래 아는 건데 그렇게 뜨시니까 모를. 네. 아니 알아요. 이거는 네. 아까 전에 150을 30으로 나누고 그렇지. 네, 그쵸. 가로 5cm. 네. 세로가 세로는 10cm 정도. 네, 맞습니다. 맞네. 야, 맞췄습니다. 잘한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물어보면 잘 대답합니다. 네, 웃으면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의 크기도 30분의 1로 줄여서 네네. 그려보고 하면 이렇게 도형의 닮음의 기초가 되는 비와 비율의 원리를 아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겠네요. 나는 그냥 기념관 투어 할게요 이러고 얘기만 했는데 네네.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다 알려주셨어. 맞아요. 활용법까지 지금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 속에서 저희가 네. 뭐 이 막대기 2개만 가지고 이렇게 뭐 섬 간의 거리를 재고 막 네네. 이럴 수 있다는 그 기술이 너무 놀랍습니다. 놀랍죠. 당시 전쟁에서 네네. 이렇게 수학이 중요하게 쓰였다는 거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거북선에도 수학자가 탑승을 했대요. 와 진짜요? 야 놀이동산, 야구장 뭐 다 이뤄가지고 거북선 거북선 안에까지 네. 수학자가 네. 많아야 돼, 수학자 많아야 돼. 애들은 어디에나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객진이라는 전법이 이렇게 적군을 에워싸면서 맞아요, 동시에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훈도라고 하는 산악을 담당하는 수학자인 군관이 탑승을 해서 네네. 이렇게 포격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높이 같은 거를 산출하고 또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짜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야, 근데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진짜로.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기를 너무 많이 실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가라앉지. 네, 배가 그렇게 가라앉죠. 그렇죠. 이렇게 배가 출발하기 전부터 무기량을 계산하는 것 또한 이 수학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네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네. 거북선에만 수학자가 있었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전쟁은 그냥 옛날에 정말 전 세계에서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폴레옹도 수학자 있고 막 다 있는 거 아니야? 징기스칸. 그랬을 것 같은데요. 있고 예, 막. 예, 예. 그럴 것 가능성 같은데요? 있잖아요. 예, 예. 예, 아주 이런 확장 너무 좋습니다. 확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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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한 줄 모르고 확장하신 것 같은데요. 확장, 예. 확장했어. 확장한지 나폴레옹은 몰랐는데. 예, 예, 예. 나폴레옹은 실제 수학의 발전은 국력에 비례한다는 말을 했을 만큼 수학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 당시에 유럽의 유명한 수학 대표주자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네. 전투 시 먼저 사전 답사를 통해서 현장의 지형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정찰을 통해서 적 병력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점과 선을 연결해서 작전을 수립했다고 해요. 이야, 대단하네. 그냥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앞서 나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맞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니 나는 수학도 사실 자신이 없고 역사도 잘 모르는데 애들 데리고 기념관 가서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러고 걱정하셨던 부모님들은 슬슬 이제 이 설명을 듣고 감이 좀 오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또 바로 기념관에 숨겨져 있는 수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으로 전쟁을 승리로 만드는 무기. 따라서 그 시대의 첨단 기술이 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건 당연하겠죠. 국방을 더욱 튼튼히 만들기 위해 무기는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무쌍한 무기 속 변치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포물선. 포탄이 반원 모양을 그리며 하늘로 날아가는 걸 말하는데요. 2km까지 날아가는 화약 무기 신기전도, 수천 킬로미터까지 날아가는 첨단 무기 미사일도 모두 포물선으로 비행합니다. 무기가 날아가는 거리, 즉 사거리를 구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포인트. 이때 중요한 수학 원리, 바로 포물선 방정식입니다. 이 공식을 통해 가장 멀리 날아가는 각도가 45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신기전 역시 손잡이를 바닥에 놓으면 45도에 가까운 43도. 우리 전통 무기 속 수학의 위대함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잠깐! 무기가 가장 멀리 날아가는 발사 각도, 정말 45도가 맞을까요? 제작진이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준비물은 물총! 각각 30도, 45도, 60도의 위치에서 물총을 쏘는데요. 가장 멀리 나간 발사 각도 역시 45도였습니다.
한편 전쟁 기념관에서 전쟁을 멈추게 만든 아주 기특한 무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암호. 특히 전쟁에서의 정보는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해서 목숨까지 걸고 지켜내는데요. 그래서 누구도 해독하지 못하는 암호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독일군이 암호화하고 해독할 때 사용한 애니그마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암호화 속에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y는 2x라는 함수의 기본 원리. 예를 들어 숫자 3을 암호로 보낸다면 x에 3을 넣고 2가 곱해지고 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규칙으로 암호를 만드는 거죠. 애니그마는 이런 배수의 조합보다 더 복잡하고 불규칙한 방법으로 암호화해서 해독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이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수학자 앨런 튜링입니다. 암호 해독용 컴퓨터를 만들어 2차 세계대전을 2년 단축한 데다 1,400여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알려진 이 수학자야말로 진정한 전쟁 영웅이 아닐까요? 여기서 돌발 퀴즈! 일제강점기 광복군이 미국과 국내 작전 때 쓰려고 만든 암호, 과연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 일단 무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네네. 암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그 광복군이 작전 때 이걸 암호화했다. 왠지 이거는 저기 꼭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러게요. 그렇죠, 맞춰야죠. 우리나라가 네. 이제 또 사투리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투리를 암호화하지 않았을까? 야, 사투리를. 그 시기에서 모여갖고 그 시기 해보려니까 그 시기 한 사람 빼고는 다 그 시기 해라. 이거. 야, 그거 말하는 사람도 모르겠네. 이걸 어떻게 맞춰? 자기도 말하면서 무슨 말인지. 가가. 가가. 막 이런 느낌으로. 좀 어려운데. 그러게요. 뭐를 암호화했을까요? 되게 글쎄요. 어렵다. 야, 이건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떤 게 있나요? 자, 정답은 정답은? 한글이었어요. 한글이요? 한글? 아, 한글 자체를? 한글입니다. 한글을 암호화한다고요? 네. 한글을 어떻게 암호화하지? 그러게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받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네네네. 자음과 모음은 두 자리 숫자로 그리고 받침은 명령을 앞에 붙여서 네 자리 숫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학을 해본다면 네. 수는 1736 그리고 학은 2430 0011 이렇게 암호를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암호의 규칙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글자가 이동함에 따라서 숫자를 11, 12, 13 이렇게 하나씩 커지는 그런 대응 규칙으로 암호를 만들었어요. 그렇구나. 대응 규칙. 야, 네, 한글은 아주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문자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공을 네. 거꾸로 하면 공이요? 공은 동그라니까 거꾸로 해도 공 똑같은 동그라미. 운이죠. 아, 글자를 뒤집으면 글자를 글자. 운. 운 맞죠? 예, 예. 맞아요. 그러네요. 여기서 회전 이동의 원리. 초등에서는 이제 돌리기. 그다음에 또 를 있잖아요. 를. 를 180도 돌리면 똑같죠? 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점대칭. 전대칭도요. 우리 한번 이제 소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요? 소. 예. 소는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 대칭이네요. 대칭. 그렇죠. 선대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런 내용을 이제 알게 되면 다음에는 이제 한글 박물관 이런 데를 가보면 또 아주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예, 한글을 수학이랑 연결해 암호를 만들었대 하면서 네. 더 흥미있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새삼 한글의 위대함까지 같이 지금 느낄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맞습니다. 얘기인데 이제 그 암호 얘기는 이제 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이런 거구나 이러고 쉽게 이제 좀 다가오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이들에게는 아직은 조금 난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암호는 풀기 쉬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암호의 역사도 오래됐고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 아직 원리 잘 몰라도 됩니다. 네. 다만 금융 거래할 적이나 네. 개인 정보를 이용해야 될 때 일회용 패스워드가 제공되잖아요. 일회용 패스워드 뭐 이렇게 뭐 3분 3분 안에 안에 뭐 지금 전송된 걸 입력하시오. 입력하세요. 예. 예, 그게 예전에 전쟁에서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요? 정말요? 난수를 발생해 가지고요. 무작위로 패스워드를 생성해 내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옛날 전쟁에도 있었다. 예, 요 정도 사실만 아이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뭐 내가 궁금해. 그래.
이거 너무 궁금한데. 그냥 방송 안 하고 계속 듣고 싶다. 예, 잠깐 끌었다 갈까요? 근데 이 암호 같은 거는 사실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게임으로 만들어서 해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 좋은데요? 네, 네. 네, 네.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까요? 어떤 식으로? 아니, 어떻게? 아니 동공 흔들리는 거 보셨어요? 게임으로 하면 좋을 것 좋겠다. 같다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만들는지까지는 제가 모르죠. 그건 알려주셔야죠. 예. 네. 덧셈식이나 뺄셈식의 숫자를 이제 네. 알파벳이나 기호로 바꾸어서 엄마 아빠는 수학 퍼즐을 만들고 아이는 그 암호를 풀어내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들어주세요. 네. 236 더하기 143은 379라면 네. 엄마는 2, 4, 9를 세모나 네모, 동그라미로 바꿔주고요. 그렇게 문제를 만들면 아이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어떤 수인지 찾아가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아이는 1의 자리 6하고 3을 더해서 동그라미는 9가 되고 또 10의 자리인 3과 네모를 더해서 7이 되려면 네모는 4. 또 100의 자리인 세모와 1을 더해서 3이 되려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네네. 이 과정에서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와, 정말 이 기념관 한 번 갔을 뿐인데 많은 것들을 벌써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기념관 한 곳을 간 걸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수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확장을 했다라는 거, 이게 가능하다는 걸 실감을 했습니다. 무기, 암호 이런 거 외에도 또 계속해서 아이들하고 좀 나눌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지도. 지도? 네. 적군의 진지를 표시하고 어떻게 적군을 공격할지 의논하려면은 네네. 정확한 지도가 무기나 암호만큼 중요하겠죠. 오, 맞아요.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막 그거 있잖아요. 지도 딱 펼치고, 자,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시선을 끄면 네가 뒤쪽으로 들어가서 후보를 친다. 자, 그다. 툭툭툭툭툭 막 아유 그래. 진심으로 박수 치시는 거 맞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예. 기념관에 가보면 네네네. 각종 지도가 있을 거예요. 축적을 보면서 네. 비와 비율도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네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구 모양인데 네네. 지도는 평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엔 구를 원통에 넣은 뒤에 빛을 원통에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걸 보고 본을 떠서 지도를 그렸어요. 이것을 원통 투영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투영법이 발달하면서 네네. 교실에 있는 프로젝트 기계 있죠. 화면을 크게 보여주는 거. 예,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 사형 기하학이라는 학문까지도 발전이 됐습니다. 예. 그렇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네네네. 요즘 이용되는 최적화 이론도 전쟁에서 태어났어요. 아, 최저가 이론 그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에서 쓰는 용 아닙니까? 네. 예, 뭐 최소 비용 써가지고 그쵸. 최대 최대 이윤. 이윤으로. 역시. 맞죠? 네, 맞습니다. 요거는 편집하지 말고 내보내주세요. 이거 네. 대감기로 몇 번 해주십시오. 전쟁 상황은 네. 최소의 그런 희생으로 네네. 빨리 승리를 쟁취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군사 물품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고 우리 동선도 효율적으로 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최적화 이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 물품을 바다로 옮길 것인가, 네. 육지로 갈 것인가 이렇게 결정할 때 바다는 위험 부담이 있지만 네. 적은 인력으로 빠르게 옮길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육지는 안전하지만 많은 인력, 비용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이때 최적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또 전쟁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도 있잖아요. 있죠. 네, 네. 필그지 맨날 저기 일 안 하고 밤새서 하고 막 그러는 무슨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거기서 그게 나오죠? 이것도 실제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제 미래의 무기의 특징을 잘 반영시켜서 제작하는 건데요. 무기마다 성능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 밸런싱이라는 수치 조정 작업을 통해 가지고 게이머가 어떤 무기를 선택해도 네네. 차별이 없게 아. 이런 수학적인 배려까지 해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확 되네요. 게임은 그렇죠. 당연히 무리해서 하면 안 되지만 네. 게임할 때도 좀 수학적인 사고를 갖고서 전략과 전술을 좀 쓰고 이 게임에서 수학적인 걸 조금 반영시키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질럿 한 마리 뽑기 전에 저걸링 네 마리가 먼저 가면 이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네. 야, 소름 끼쳤잖아 지금. 또. 아, 저도요. 이거는 소름. 게임 얘기하니까 소름 끼치네요. 아니 뭐 전쟁 얘기 갔다가 네네. 학생들 좋아하는 게임 얘기까지 이어지고 막 오늘 확장에 확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야,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또 열심히 한번 또 정리를 해봐야죠. 필근이의 여행일기 샤랄라.
전쟁기념관에 갔다. 내 눈앞에 웅장하게 서 있는 거북선을 보고 있으니 우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이순신 장군이 수학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신기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위인전을 다시 한번 읽었다. 전쟁은 무기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암호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엄마와 암호 퀴즈도 내고 마치면서 정말 재밌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기념관에 가기로 약속했다. 햄버거 기념관은 없나?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막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그렇죠. 예, 모든 전쟁이 참 아픈 역사이자 비극이자 참 이런 건데 수학의 발전에는 오히려 그러면 참 역설적이지만 도움이 된 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문명의 어머니란 말이 있어요. 전쟁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하지만 전략과 무기 개발 과정에서 수학 발전도 함께 이루어진 셈이거든요. 그러네요. 네네네. 입시도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입시전쟁. 그렇죠. 예, 그렇게 예. 표현하죠. 그 전쟁에도 수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중요하죠. 네네네. 우리 친구들 수학을 즐기고 잘 이해하면 미래의 내 인생에 있어서도 꼭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갖고 조금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수학이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하다 보면 수학의 적이 아니라 우리 아군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적인 줄 알았던 수학이 오늘의 눈 떠보니까 아군이 되어 있는 거죠.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 지금 당장 이 집 주변에 가장 가까운 기념관이 어디 있나 서치를 좀 해보시고요. 딱 체크하셨다가 아이들과 함께 주말마다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학에 대한 상상력, 사고력, 무럭무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풍성한 이야기 기념관에서 많이 나누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홍성만 선생님, 김유경 선생님 그리고 백은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